안녕하세요. 유상입니다. 저의 별명은 붉은 개구리입니다. 강의를 조금 하면은 얼굴이 많이 붉어집니다. 그래서 핸디캡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조금만 얼차례를 받으면 얼굴에 혈관이 다 터져버려요. 밤하늘의 별처럼 붉은 별이 뜨지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비서실에 근무했기 때문에 더더더더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항상 양면의 장점은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중에서 우리 앞에서는 A형에 대한 적중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B형의 적중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여기에서 적중에 대한 설명을 다 하지는 않아요. 기출분석 강의가 있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자, 봅시다. A형 2, 3, 4, 5, 6, 7, 8, 9, 10, 11, 12번까지 해서 쭉 설명을 했고, 이제 B형입니다. B형. 요것 같은 경우는 매우 쉬운 목공의 영역인데, 여기까지 뭐 투각하고, 그 다음에 뭐 주칠인데, 이게 이제 그 컬러로 제시되지 않고 흑백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컬러로 제시되어 버리면 주칠과 뭐 흑칠, 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기출 또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답이 있고, 특히 디자인 공예 같은 경우는 같은 연도에 같이 출제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출제되거나 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D0 해가지고 2017 출제되었던 거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요거에 해서 기반해서 출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장셈 영역 적중, 그 다음에 3번 장셈 영역 적중, 4번 이거 피터 헨리 작품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 맨날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오지오, 그렇죠? 적중했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미친 문제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깊게 들어가는 영화와 관련되어서 그 촬영 기법, 그리고 이것을 또한 응용한 애니메이션 기법 등등으로 해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다는 적중 못하고 두 가지 물어본 것 중에서 하나를 적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장전선 영역 적중,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셉테드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고, 베리어 프리 뭐 등등 해서 출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했던 것들, 이건 못 풀고 나오면 위상 수강생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지 공예와 관련해서 이게 한지 공예가 위상미술이 유일하게 적중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 한지는 30여 년 임용미술 출제 역사상 단 한 번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 나온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 한지와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여기 보시면은 11월 마중물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고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 의상 수강생들이라면 충분히 한지를 만드는 제작 과정부터 해서 도침까지 문제로 적중을 해줬으니까 쉽게 풀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 같은 경우는 한 문제로 두 문제를 적중해 버렸어요. 뒤에 나오는 이 것하고 앞에 지금 요거 하고 해서, 앞에서 이게 나왔었죠. 참 앞에서 요게 나왔었고, 이제 뒤에서 제스퍼 존스와 관련해서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임용 문제 두 문제를 적중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전선임 영역 적중, 그 다음에 11번 역시 장전선임 영역으로서 적중된 것입니다. 이렇듯
23문제 중에서 23문제 전체를 다 적중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100% 적중도 있고 90% 적중도 있고 70% 적중도 있고 아까 하나, 둘 중에 하나 해서 50% 적중까지는 있는 겁니다. 귀신이 아닌 이상, 문제를 훔쳐오지 않는 이상 전 영역의 전 문제를 100% 적중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 설명의 사전 Q&A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수생으로 임용을 준비하는데 방대한 공부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할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고민한 것의 대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자, 안 했기 때문에 방대하다고 어디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철수야. 너 지금 학부 3학년인데 네 4학년 있고 그래서 요때 진짜 학원은 다니고 요 3학년 때는 돈 들어가는데 뭐하러 학원을 다니냐. 그래서 너 도서관에 가면은 미술사 책이라든가 미술과 관련된 책들 겁나 많아. 그거 열심히 읽어. 그게 자산이 되고 그게 중요한 거야. 요렇게 얘기합니다. 요건 70%는 틀리고 30% 정도는 뭐 맞았다고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정한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술 임용 시험에는. 그래서 어떤 것은 나오고 어떤 것은 나오지 않고 등의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가장 최적화시켜서 접근하는 것이 기본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응용한 것이 심화 이론입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 위상미술에서는 흔히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 이론의 체계가 부족하면, 기본 이론에서 공부할 게 별로 없으면, 너무 쉽고 평이하고 그냥 그러면 절대 그 강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강의가 아닌 거예요. 기본 이론은 가장 튼튼한 기반 구조를 가지고 뼈대를 세우고 구조를 짜가는 과정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 엉성하면 그 위에 심화 이론을 아무리 살찌워 올리더라도 무너져 버립니다. 기본 이론은 초보가 가르치기에 수준을 맞춰서 비교적 쉽게 갈 뿐 가장 중요하고 좋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1년에 일반 이론만 5번 들어서 초수의 경기도 5등으로 합격한 수강생도 있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런 만큼 일반 이론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내용보다는 이 시험 범위 전체의 내용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언저리에서 시간을 쓰면서 공부하고 있으면 전략적으로 제대로 된 공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공부를 했으니까, 미술사 책이든 미술 관련 책이든 열심히 읽었으니까 30%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합격을 못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원가에 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공부의 시작은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 일반 이론을 들어서 체계를 잡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 정도 선까지 공부하고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을 찌우는 거죠. 그렇죠? 이 뭉탱이 살들을 어떻게 끌어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뼈대에다가, 이 뼈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틀이죠. 이 틀은 이론입니다. 요 이론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더 추가해서 살을 찌울 것인가, 요게 맞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강의를 들음으로써 해소가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 3, 5 요 시기에 해당 강의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안내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다음 2차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지, 또 실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격권인지 궁금하다라고 했습니다. 2차 준비는 언제부터 하냐 그러면, 자, 2차 준비에서 수업 지도안이 있습니다. 이 수업 지도안을 안 보는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10점, 20점, 40점 해서 70점입니다. 그리고 실기가 있습니다. 자, 이 것들은 1차 시험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시험도 있었어? 몰라. 그리고 1차 시험 끝나고 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각각 하루씩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터디를 짜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 강의 때에는 이론적인 토대뿐만이 아니라 만점짜리 동영상 이러한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토대로 스터디원들과 실행 연습을 충분하게 하시면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점수는 70점이나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면접 40점인데 면접에서 10점 깎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강의를 안 듣고 혼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번호 1번입니다 라고 가야 되는데 김철수입니다 이러고 가버리면 아웃. 탁자 위로 손 올리면 안 되는데 머리 만져버리고 얘기하면서 손 이렇게 해버리고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실격. 넌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런 경우 강의를 들어서 발생할 수 없겠죠. 다 금기사항이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는 필요하면, 그러니까 1순위가 뭐냐 그러면 내 실기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렇죠? 내 실기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실기를 해야 할 시간, 요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실기력이 출중해. 나는 심지어 예고까지 나왔어. 서양학과야. 그래서 웬만한 실기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지역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론 점수가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내가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이 거기이고 또는 남친이 여친이 거기여서 나는 거기로 가야만 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지역이 반드시 있어. 근데 내 실기력이 받쳐주면 상관이 없는데 실기력이 낮아. 그러면 실기를 해야 되겠죠. 응? 꼭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나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재수를 하더라도 거기를 가야 되겠어요. 그럼 실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기해야 돼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무작정 실기를 하지 말고 여기 위상 전화입니다. 요리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대입 때 사진 파일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것마저 없으면 그냥 학부 때 작업했던 거 촬영했던 거 그거 보내주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어느 지역에 응시하고 싶은데 내 실기력이 요 정도인데 실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세요. 위상은 오랜 시간 동안 각 전국의 각 지역의 합격생들의 실기력이라든가 이론 성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늘 봐와서 알고 있고 위상 자체가 실기의 신이라고 그랬죠. 부끄럽지 않아요. 맞습니다. 실기 엄청 잘해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또 방법 중에 내가 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뭐 엔간히 한다 그러면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체 소묘
그다음에 발상과 표현이라든가 사고의 전환, 뭐 이러한 것들을 컬러 출력해 가지고 그냥 카피해 보세요. 싱크로율이 85% 언저리에 나오면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1차 끝나면 무려 7주 동안 실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노량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오전 10시부터 개방합니다, 학원을. 그리고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실기 강사가 투입이 되어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실기가 진행이 돼요. 그걸 일요일만 제외하고 7주 동안 돌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실기가 어느 정도 갖춰집니다. 그리고 임용실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미술대학 실기보다 좀 급이 낮아요. 그래서 그 미술학원을 가갖고 임용 막 전문이라고 적어져 있는 가가지고 쓱 물어보면 막 그 서울 주요 대학의 서양학과, 뭐 동양학과 요런 그 학생들이 교직이수 해가지고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월등히 실기력이 높아요. 그런 걸 제시해 주면서 실기를 그 정도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궁금하면 물어봐, 여기다가.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실기가 난 지역도 뭐 굳이 따지지 않아. 그리고 실기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전남, 전북, 강원 실기 하나 보잖아요, 소묘. 이때는 1차 끝날 때까지 실기하지 말고 있다가 요 세 지역 중에 하나도 괜찮다. 여기는 다 이론도 약하고 실기도 약해요.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실기 전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용 쓰면서 실기 죽어라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1차에서 성적 확 올려서 2차 지역 그렇게 선정해서 가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1차, 2차 합산이잖아요. 어차피 합격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실기는 좀 못하고 그래서 실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2월, 3월, 4월 요 선에서 일주일에 주 이틀, 그러니까 야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를 말합니다. 주 2회 2개월 정도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도저히 너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면 주 3회 3개월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요 넘어가서 하면은 의미 없어요. 결국은 나는 실기학원에 가서 열심히 실기 연습을 하고 있지만 내 경쟁자로 보면은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고 언제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하겠습니다.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언제 하는 게 효과적일까? 일단 언제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것은 제일 좋은 것은 9월달, 10월달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 10월달이 모의고사잖아요. 통합형 모의고사형이기 때문에 이 통합형 모의고사형은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임용시험과 가장 싱크로율이 맞춰져 있는 시험 유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9, 10월달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기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그래서 위상미술은 살짝 앞당겨서 7, 8월에 실시를 합니다. 자, 1월 달에 기출을 다뤄주는 미술 임용 강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출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출은 중요한 것을 떠나서 기출은 내가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1월 달에 보면 야, 기출 중요하지. 네, 기출 중요합니다. 내는 그것부터 잡고 간다. 멋지지? 역시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출은 아무것도 모르는 입문 단계에 있는 사람 못 풀잖아요. 이게 출제되어서 그래 출제되었구나. 우리 앞에서 쭉 봤죠. 이렇게 넘기면서 이런 것들이 출제되어서 그렇구나. 그 정도예요. 풀라? 못 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풀 수 있을 능력을 기른 다음에 분석을 하고 풀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1월 달부터 기출에 맞춰버리면 자, 요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좀 더 크게 공부를 하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심지어는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영역을 크게 볼 수 있는 시야를 확장시켜 줘야 되는데 기출 안에다가 가두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는 시기. 자, 1, 2월 일반 이론이 있습니다. 일반 이론은 기출이 그동안에 출제됐던 30여 년의 기출이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위상미술 일반 이론에는 30년 동안 출제됐던 기출 문제가 이론화되어 있어요. 자, 심화 이론을 봅시다. 심화 이론에는 쭉 이렇게 이론이 있어요. 해당 이론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기출이 있습니다. 이 이론이 이렇게 기출이 되었다. 기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 이론에서는 영역별로 해당 기출을 이론과 접목시켜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돼요. 그리고 자, 5, 6월 달에는 교과서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출제의 근거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이론을 한 번 정리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론을 3번 정리해서 이론의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5, 6월 달에 플러스에서 뭐가 있습니까? 서술 및 기출 분석이 있습니다. 30년 동안의 기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를 엄선하고 그 좋은 문제와 동형의 문제를 출제해서 분석해 주는 거예요. 어떤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출제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답은 어떻게 유추해 내야 되는지, 그리고 답은 어떤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분석해 주는 강좌가 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론을 3번 돌려서 이론 체계를 잡은 다음에 7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기간인데 그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 그럼 못 풀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기출에 근거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도 6개월 동안에 3번 정리해서 체계를 잡았고 문제 푸는 요령도 익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7, 8월 달에 영역별 기출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분석이 될까 안 될까? 분석이 되죠. 답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대부분 써집니다. 요령을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영역별로 기출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분석했으니까. 그래서 7, 8월 달에는 영역별 예상 문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영역별로 합니다. 영역별로. 그리고 그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이렇게 출제되었고 이렇게 출제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전년도는 이렇게 출제되었어. 그 다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출제될 것인지를 이론적 체계 하에서 분석해 드리는 강좌가 7, 8월 달에 있습니다. 그건 같이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짝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디자인공에서 출제되었던 것이 응용되어서 나온 것도 있었고, 객관식 때 출제되었던 것도 응용해서 나온 것이 있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은 잘 분석하면 이런 트렌드로 이렇게 돼서 다음 이 영역에서 출제가 되면 뭐가 출제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상 문제로 연결해서 출제하는 거고, 여기서 적중을 많이 하는 거란 말이죠. 짧은 시간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